얼마 전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뵀었는데요. 요즘에 안무가님 뭐하고 지내시는지,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프로듀스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원래 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신인 가수들이나 가수들 안무를 지금 짜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서 좋은 기획사로 갈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역할이어서 이제 아이들 오디션도 계속 주최하고 있고 열심히 춤추고 지내고 있습니다. 배윤자 안무가님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춤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셨는지, 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더 물어보는 본격적인 태그 콘서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토크 콘서트의 테마는 바로 성장입니다. 그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춤을 좀 좋아하게 되셨는지,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악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춤을 출 줄은 모르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막 흥분한다 그러나? 음악만 나오면 막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춤을 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요즘 아이들처럼 TV 보면서 막 쫓아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실 공부에 관심은 없었어요. 저 때는 이제 락카페나 콜라텍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음악을 틀면은 춤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춤도 추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놀면서 거기 이제 학교 선배 오빠들이나 선배 언니들이 그때 이제 뭐 한창 가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연습실이 있는데 한번 춤을 한번 같이 추지 않을래? 해서 이제 우연치 않게 락카페에서 놀다가 선배 언니 오빠들 쫓아서 연습실을 가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나 락카페에서 춤을 춘다고 우리 연습실에 한번 와봐라, 이런 제안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춤을 시작한 지 23년째예요. 방송 댄서 시작한 지 24년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키도 좀 크고 팔다리가 좀 있으니까 같은 동작을 해도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이런 좀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유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언니 오빠들이 좀 가리키면 되겠다 싶어서 저를 좀 했던 거지 저는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 순수한 중고등학생이셨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20년을 넘게 네. 또 활동을 하시고 네. 그 가운데서 춤을 좋아하면서도 또 지금은 안무가라는 직업까지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이게 춤을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삼는 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안무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안무가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춤이 좋아서 댄서가 되고 싶어서 춤을 춘 거지 너나 같이 춤을 추고 싶어요 하는데 이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실을 차려야 되나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연습실을 차리게 됐어요. 월세도 내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하던데 한 번 무대 올라가면은 5만 원을 받아요. 이걸로는 전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무를 짜야 되겠다. 왜냐 안무를 한 곡을 짜면 그래도 몇백만 원을 주니까 그래서 안무가를 시작한 거지 안무를 짜고 싶어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안무를 처음에 짜서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번 연도까지 일이 없으면은 연습실을 접어야 되겠다 했을 때가 2009년도였어요. 이번 연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연습실을 접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하걸 안무가 들어왔고 카라 안무가 왔고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너무 잘 되다 보니 티아라 쪽에서도 우리도 1등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하고 싶은 춤을 추면서 돈까지 벌고 이제 와, 나 좀 이제 성공했나? 하고 한 몇 년을 지났는데 잘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춤을 좋아서 시작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춤을 추는 게 행복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일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는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니라 기획사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춤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안무가 좀 잘 안 나오고 하기 쉬워지고 슬럼프가 오고
이런 경우가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힘들었죠. 안무를 짜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돈을 버는 건 솔직히 너무 좋지만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솔직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고 싶은 춤을 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춤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오는 스트레스? 네, 그런 게 있긴 하죠. 이야기를 조금밖에 안 나눠봤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무가들이나 댄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하고 저 때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지금도 뭐 안무가는 저작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 딱 안무를 받고 그 수입을 그러니까 거의 월급이죠. 요즘에는 본인들끼리만 무대에서 꽉 채울 수 있는 팀들이 많아서 댄서들이 무대에 설 공간이 없어요. 근데 춤은 좋아서 시작했는데 설 무대는 없고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저희 연습생 팀원들한테 알바는 다 하라고 해요. 본인들이 할 일은 다 하되 대신 연습실 나와서 3-4시간 동안은 좀 함께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활동도 오래 하시고 또 인지도도 있으시기 때문에 동료나 후배 안무 하시는 분들이나 또 댄서분들이 많이 의지하실 것 같아요, 왠지. 일단은 제가 이쪽 안무가 쪽에서는 좀 오래된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 그거예요. 제가 그들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의지하는 거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언니 저 요번에 팀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안 돼, 차리지 마. 너 애들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해주긴 하죠. 그리고 안무에 대해서 조언은 솔직히 안 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안무가 있고 자기만의 춤 스타일이 있는데 야, 너 안무를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는 절대 하진 않아요. 다 똑같아요. 누가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운이 좋아서 TV에 노출이 됐을 뿐인 거지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무가가 되고 나서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양한 경험하시는지, 어떤 또 안 좋은 점들, 단점들도 있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작업하신 것도 워낙 많으신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게 안무가가 된 지 10년이 넘어도 지금 안무 의뢰가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왜냐면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몸에서 나오는 동작은 한계가 있고 뭔가 제가 이렇게 안무를 짜다 보면요, 저희 팀 동생들이 와서 얘기해요. 언니 이거 저기 누구 가수가 하는 안무인데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안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나오면 누가 누구 걸 뭐 베꼈네, 뭐 자기 복제가 뭐 심하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 진짜요? 네. 예전에는요 사람들을 많이 주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야 저거 안무로 넣으면 괜찮겠네 해가지고 넣은 게 선아의 샨티샨티라는 안무가 있어요. 그 친구 춤은 이제 연습생 애들이 이제 머리를 거울 보고 맨날 버릇처럼 만지는 거 보고 했고, 또 뭐 뽀삐뽀삐 같은 경우는 이 작가의 고양이가 까딱까딱 하는 거 보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고, 부하걸 골반 춤은 그냥 골반 스트레칭 하다가 만든 거고, 그다음에 카라의 미스터는 이제 클럽에서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막 엉덩이 들이대는 거를 이제 좀 묘사해서,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서 좀 많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음악을 듣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고충 정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안무가 제한이 들어왔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두려워요. 짤 것도 없고 이제 뭐 다 하면 다 했던 안무고 식상하고 막 이래요. 내가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순간에 어느 정도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무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안 좋은 글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쓰고요. 이제는 그 무대에 섰을 때 아이들이 얼만큼 그냥 잘해주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걸 그대로 안 하면 막 그게 속상하지, 안무를 잘 짰네 못 짰네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네. 안무가님 그 인스타그램을 좀 봤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즈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거기에 밑에 쓰신 글 보니까 너네 되게 잘했는데 동작은 한두 개 틀렸다 저러더라고요. 이제 아이즈원 콘서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대해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직업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막 사람들 많고 막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와 이제 아이즈원 애들이 이제 이렇게 데뷔해서 콘서트도 하는구나 하면서 보는데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왜 이렇게 안 맞지 저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다 이제 나왔는데 이제 글로 이제 재미있자고 쓴 거죠. 중간중간에 이미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슬럼프 혹은 또 내가 굉장히 낙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배현정 안무가님은 어떻게 그 순간들을 버티고 극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극복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실패를 극복하고 뭐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되게 알고 싶어요, 솔직하게.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안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슬럼프가 오고 누구나 뭘 하든 실패를 하고 힘든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텼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내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오히려 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집에 들어가면 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슬럼프랑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거라고 생각을. 사람이 자기 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오케이. 일할 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무조건 많이 받고 집에 들어와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은 생각하지 말자. 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한량이 돼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TV 보고 침대에서 뭐 먹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금방 잊어먹게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은 힘든 일을 생각 안 하고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잘 버텨나갔던 게 제 방법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버틸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테마 바로 도전입니다. 방송 활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말고도 안무가 배현정으로서 다양한 또 다른 일들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아니지만 1, 2년 사이에 해외에서 K-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도 아닌 그냥 안무가인 저인데도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K-팝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의외로 K-팝 가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K-팝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수업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팀에 있는 친구들, 댄서들이 이제 좋은 안무가로 클 수 있게 좀 양성하고 있는 두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 친구들이 이제 요즘에는 아이돌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획사를 가서 오디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춤 노래를 배울 수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카데미에서 기획사에서 했던 모든 트레이닝을 이제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게끔 오디션도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일이 정말 많으신데 우선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해외에서 K-팝 알리는 일, 그리고 또 좋은 동생들, 후배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좋은 일반 분들이 좋은 기획사를 만날 수 있도록 뒤에 서포트해드리는 일. 그리고 그 안무가로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획사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좀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훈련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되는지 좀 살짝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 이제 그냥 학원 그러면 춤 가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배우고 그리고 뭐 노래 배우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현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3개월짜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월말 평가라고 하거든요. 항상 수업을 받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평가하는 월말 평가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프로필 촬영도 막 해줘요. 왜냐면 나중에 아이돌로 되려면 사진 찍고 이럴 때 포즈 일어나는 거나 이제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강,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좋게 아나운서 분들 이제 특강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돌 그 기획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좀 같이 함축시켜가지고 시스템화로 만들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력도 금방 늘고, 그냥 왜냐면 월말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 책임감이 생기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좋은 기획사 간 친구들이 꽤 많아요. 1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1년 사이에요? 네,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안무가라고 해서 안무만 짜진 않고요. 애들 다이어트 관리도 한 적 있고, 그래요? 아이들 인성 관리도 한 적도 있고, 뭐 회사에서 막 사람이 없으니까 매니저라고 매니저 일만 안 해요. 요즘에는 막 다 만능으로 서로 막 다 할 줄 알아야 돼가지고, 저는 안무 가는데 막 애들 몸무게 체크하고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더 신뢰도 가고, 윤정 선생님은, 윤정 언니는 뭐 안무만 하고 딱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애들이 좀 많이 신뢰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었는데요. 이제는 좀 아이돌 이야기에서 다시 배현정 안무가님으로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배현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10년 뒤에 어떤 사람일지. 배은정이라는 사람은요, 저는 10년 전에도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지, 나는 안무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나는 히트를 치고 TV에 나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춤이 좋고 그래서 계속 해왔던 건데, 이렇게 좋아서 하다 보니 제가 안무가가 되어 있고, 안무가도 뭐 생계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또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인정하다 보니까 TV에도 나가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강연 같은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론 목표를 두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10년 전이고 10년 후에도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즐겁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강연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끝나가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도전 하나를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